안녕하세요. 송타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공학의 거장 밥 프록터의 불안 무엇인가 그 책 속에서 밥 프록터가 우연히 하지만 우연치 않게 필연으로 성공학의 대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번 성공하고 먹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연유를 밝혀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에서 마침내 깨달은 그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수립했었음에 있었다. 그것을 적고 내 잠재의식에 각인시켰던, 확정시켰던, 성경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나의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심요막측한 딱 내가 찍었던 그대로 현실에 투영되는 그 확정성, 영혼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시로 읊었죠. 밥 프록터 말합니다. 저는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이란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두 번째 장에서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전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소득 일부를 자동으로 이체하는 이 부채 상환 프로그램을 설정함으로써 빚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빚은 알아서 자동으로 갚아지겠지라는, 아니 이미 갚아졌다라는 그 잠재의식이 실제로 빚이 다 갚아진 그 상태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채는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행동이 그렇게 처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빚에 대한 생각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의식으로 깨어남의 보탬이 됐다는 거죠. 자동이체 계좌를 만드는 순간부터 더는 부채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번영과 풍요의 마인드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그리 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 내 느낌이 계속 머무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콩이 엄청나게 열린다라는 거죠. 그저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없어요 없어요 주세요 나 없어요 이 결핍을 쩔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간절히 땡기는 것,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이미 나는 그것을 얻었다라고 느껴버리는 그 황홀경, 진심으로 욕망을 끌어올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던, 영적 씨름에서 이겼던 내 느낌의 믿음의 황홀한 그 성취인식, 그것이 내 안의 인식이 부활함으로써 현실을 세이브, 구원한 것이죠. 만약 당신에게 빚이 있고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계속 갚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욕망, 결핍, 그 기저에 근심,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미 갚아졌다. 더 이상 빚의 비읍자도 생각이 안 들어야 정상이죠. 물론 부의 비읍자는 엄청나게 쩔어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요. 같은 비읍자라도 반대죠. 이렇게 계속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 상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간절함이죠. 당신은 아마도 영원히 그 빚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25,000달러를 버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했을 때 밥 프록터는 소방관으로 취직하고 그 다음에 너 그것에 안주할 수 있겠어? 만족이 돼? 진짜 원하는 거 없어? 사실 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원해? 25,000달러 원해요. 딱 말하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멘토, 소방서에서 만나게 된 그 레이라는 사람의 멘토에 이끌려서 내 욕망의 활화산을 불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25,000달러를 버는 것이 제 목표라고, 그 목표 액수라고 말했을 때 사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의식은 어땠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 의식, 현재 의식은, 표면적인 인식은 이성과 오감으로 현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에이 내가 되겠어라는 그 인식, 현실 반응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레이는, 나를 정말 믿어준 레이라는 친구는 나와 상담을 해주면서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나는 무의식 중에 쑥 나온 말이라도 그렇지, 네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음을 내가 믿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라는 그 레이의 믿음 있죠.
그래서 레이는 그 목표를 글로 적으라고 했고 실제로 글로 적었습니다. 글로 적는다라는 게 어떠한 뜻이 있냐면요. 성경에서 서기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글로 적는다라는 것은 현실의 결과를 받아 쓴다. 즉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을 상징하는 그 비유의 말인데 글로 받아 적는다라는 말은 직접 현실에 25,000달러가 돈이 생겼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그것을 받아 적는 즉 이미 결과 위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을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러한 글쓰기의 힘이 되겠습니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힘이 아니라 글을 씀으로써 왠지 글은 내가 지우기를 지우지 않는 이상 박혀 있죠. 어디 안 도망갑니다. 종이를 잃어버리더라도 온 우주에 종이는 남아 있습니다. 누가 불태울지라도 내 인식은 그 종이에 썼다라는 인식이 각인돼 있죠. 그러니까 그 종이에 써져 있는 내 인식에 그것이 조금 더 확고부동하게 서기관이 글을 써서 남긴 결과의 기록물처럼 온 우주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그 느낌이 더욱더 끌어당기는 데 보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레이는 글로 적으라고 25,000달러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나 25,000달러 원해. 아니 25,000달러 나는 이미 있어. 그랬더니 바프록토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빚을 갚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빚이 6,000달러라고 했죠. 연봉은 4,000달러였고요. 머릿속은 온통 빚 생각뿐이었죠. 채권 출심원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에이 꺼져버려. 돈이 있어야 갚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제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뿐인데 또 그것이 업무인데 적반하장으로 나는 화를 내버린 거죠. 나는 왜 돈을 빌렸고 그 사람들은 왜 내게 돈을 빌려주었던 걸까? 돈을 조금이라도 안 갚을 방법은 없을까? 현실에 계속 쩔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떠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갚지? 그럼 더 못 갚을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으로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제 마음은 온통 그 빚에 매여 있었습니다. 덫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네거티브한 그것에 내가 가둬져 있으면 인식은 스스로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라는 독수리 날개짓을 할 수 있다라는 그걸 까먹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일단 목표를 글로 적고 나자. 즉 25,000달러를 나는 원해. 아니 그 돈은 나에게 이미 있어. 돈 버는 일을 비로소 그 이외에 순적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 생각이 안 나다가 이것을 내가 받아 적고 내 영적인 잠재의식에 부동문자로 각인을 시키자 더욱더 묘책이 생겨나고 현실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25,000달러를 어떻게 벌까나. 이제 미션만 남았겠죠. 누군가 갑자기 사무실 청소가 말이야 돈벌이가 짭짤해 라고 불현듯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누군가 그 말을 했던 것도 그 말을 우연히 주워 들었던 것도 그것을 듣고서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이 내 잠재의식 시스템이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에서 스토리를 짠 거죠. 남들 보기 번듯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결심했어.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남들 밑에서 일하지 말고 월급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사업을 해야지라고도 조언했습니다. 청소를 하되 사업가로서 하라는 그 예시죠. 계십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청소기를 비롯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초창기에 내 몸뚱아리를 그대로 갈아 넣는 노동집약적인 셀프-임플로이드 자영업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새 상품을 살 여유가 없어서 중고품을 찾아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청소기의 양동이 몇 개와 대걸레까지 980달러에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품 치고는 적당한 가격으로 잘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팔게 된 기존 청소하던 분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자기 중고품을 좋은 가격에 팔게 된 거죠. 980달러가 이제 필요해진 거죠. 문제는 돈 빌릴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땡전 한 푼 없이 제로에서 꿈을 꾸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상력의 들이대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들이대 용기를 상징하고요. 베드로는 느낌을 상징합니다. 용기로 들이댔을 때 믿음의 힘은 솟구친다.
나 할 수 있겠는데, 일단 해봐야지 할 수 있겠는데가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들이대가 믿음을 낳는다. 믿음을 끌어당긴다. 그 다음에는 들이대는 더 이상 한번 들이댔으니까 할 일이 없죠. 믿음 베드로가 계속 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드레는 별로 안 나옵니다. 한번 들이대면 끝이에요. 베드로가 주구장창 나오죠. 저 같아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나라도 나한테 안 빌려줄 거야. 제가 돈을 갚지 못하리라는 것은 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떼어먹고자 악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나올 구멍이 예정된 게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는 Think and Grow Rich, 나폴레온 힐의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불을 느끼라. 불은 마음에 담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라. 그러면 그릇에 담길 것이니 온 우주에 분은 넘쳐난다. 하지만 내 마음그릇이 작기 때문에 못 담길 뿐이다.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조그마한 간장종지와 거대한 물통은 양 자체가 스케일이 다른 것이죠. 성타 주민 멤버십 중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시리즈 성경 형이상학 강해에 풀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정주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한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못했으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도하다 보면 들이대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는 능력이 좋아지죠. 누군가는 합당하게 내 마음을 믿어주고 돈을 빌려줄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책에 써져 있다고 하네요. 소위 말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업가는 돈 잘 빌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만큼 자금의 융통성이 전부라는 거죠. 마침내 저는 한 신탁회사 사무실에서 카이퍼라는 대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출 담당자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그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구상한 사무실 청소 사업을 소개하고 앞으로 전 세계 사무실을 청소할 계획이라고 거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출 담당자는 이런 바보탱이가 있나, 망상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열정에 감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끌어도 안겨졌겠죠. 담당자는 저를 좀 별나긴 하지만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우연으로 일었겠습니까? 아니죠. 필연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대출 담당자는 오케이, 돈을 빌려드리죠. 브라보.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00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우와. 이제 중고품을 사고서 청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사무실 청소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했습니다. 꽉 먹고 알 먹고. 돈을 많이 벌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노동집약적인 마인드를 잃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깨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를 합니다. 청소가 필요한 사무실을 찾아 계약했고 또 다른 사무실이 없는지 또 찾아다녔습니다. 지금 거의 태풍급으로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막 텐트가 날아가고 그래요. 작은 텐트는 날아가서 거기에 있는 짐을 큰 돔 텐트, 쉘터 아주 튼튼한 거로 옮겨놔서 저도 된통 당했습니다. 사무실을 청소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사무실을 청소하고 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화재 진압은 소방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방서에 출근하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체력을 보충할 수 있죠. 너무 피곤해서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돈이라는 게 일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시간도 나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하루는 길거리에서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과로한 거죠. 피로가 쌓여 탈진했습니다. 의식을 찾고 고개를 들어보니 덩치 큰 경찰관이 저를 코앞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깜놀했을까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올려다볼 때는 마치 거인처럼 커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있어서 덜커덕
겁이 났어요. 쪽팔려 이거죠. 불빛이 번쩍이고 사이렌 소리도 요란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27이었습니다. 27살 청년이 길거리에서 기절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저는 일단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처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파뜩 불현듯 제 안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지막한 소리. 네가 전부 다 청소할 수는 없어 이 바보야. 너 글로벌로 청소한다며. 어차피 광역으로 청소할 거면 손오공 머리털 후 뽑아서 후 불어서 여러 손오공이 내 손오공의 인식의 일을 할 수 있게끔 0으로 깨어나라. 시스템화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이후 저는 옷차림부터 바꿨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의식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바꿔 입다. 고지가 왕자의 옷을 바꿔 입다. 원래 왕자였던 것처럼 인식이 거듭나죠. 사업가처럼 차려입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사무실 청소를 맡겼죠. 청소 사업은 점점 커져서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턴, 클리블랜드, 아틀랜타 그리고 런던에까지 지사를 세우기까지 채 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빈털터리에서 소방관에서 거부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사무실 청소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떳떳하죠. 하지만 당시 저는 또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단한 건 밥 프록터가 대단한 것은 이렇게 돈이 없다가 있게 되면 그 물욕에 빠져서 돈 안에 가둬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를 향하게 되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는 되돌아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10중 8구 아니 100중 99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했음을 알 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운이라고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자기도 그 연유를 몰라요. 속아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즉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든 그 연유, 그 법칙을 알리라. 저는 매일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 힐의 책을 레이로부터 받은 그 책을 계속 읽으며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멘탈을 훈련한다. 영으로 깨어난다 이겁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저처럼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이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거기에 있는 책을 내가 씹어먹을 정도로 완벽하게 믹서로 갈듯이 완벽하게 흡입하고자 노력했던 그렇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타의 이 시리즈 재생 목록별로 반복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괴짜답습니다. 이렇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기 거장이 되고 단순히 졸부로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얼라이팅게일 휘하로 들어가서 나중에 결국 완벽하게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밥 프록터의 부란 무엇인가에서 친히 밥 프록터가 어떻게 성공하게 거장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정말 일용직 노동자에서 갑자기 소방관이 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웃집 판사한테 들이대서 판사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판사가 시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특채로 채용시켜 주잖아요. 저체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체력검진도 그냥 넘겨줍니다. 소방관으로 충분히 유복했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레이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한번 읽어보라고 줬던 책을 정말 탐독을 했습니다. 대부분 책을 내 돈으로 사지 않으면 안 읽어요. 선물해주면 절대로 안 읽습니다. 대부분 선물 받으면 쌓아놓고 있습니다. 누가 선물해줬지 그냥 기록이 산물이죠. 받았던 편지 쌓아놓듯이 그냥 소장만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밥 프록터는 정말 자신을 도전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청소 사업을 합니다.
무일푼에서 돈을 100% 빌려서 그 청소 사업을 하고 거기서 초창기 때는 자영업으로 건을 따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시키는 쪽으로 가서 굉장히 사업 시스템화합니다. 사실 지금은 건물 관리부터 청소부터 그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용역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흔치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발상은 아닙니다. 청소는 대부분 자기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누구한테 돈 주고 별도의 업체한테 시키고 그 업체는 그 주변의 그 모든 클라이언트를 모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시스템화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밥 프록터는 한 단계 올라서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다? 25,000달러. 소방관의 월급은 4,000달러인데 그것도 작지 않은 그 당시의 돈이었지만 25,000달러를 원했어요. 그만큼 물가가 있으니까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몇 배의 그 돈을 원했고 그것을 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로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언뜻 보면 어떤 행동에 의해서 운이 작용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행동을 하게 된 연유가 내 잠재의식에 심었던 종이에 적었던 내 손 필기 느낌에 의해서 나한테 각인시켰던 그 빼박 결코 지워질 수 없는 25,000달러의 내 안에 이미 생성된 그 부의 느낌이 청소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발탄을 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상상하고 심상화하고 필요하면 받아 적고 계속 말하고 내가 내 인식이 누가 옆구리를 훅 찔러도 나는 3천억 원 부자, 나는 300억 원 부자라고 내가 1분 1초도 안 걸리고 내 느낌을 그대로 포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언제나 지금으로 사는 존재 인식 Now Here I Am 온 우주의 중심점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이 밥 프록터의 일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화시킬 수 있고 진리로 함께 도출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타였습니다.